1945년 대중일보라는 전국 최초의 지역신문이 창간된 역사를 지닌 곳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언론인 클럽은 지난 1978년부터 인천의 지역 일간지와 전국 일간지의 인천 자원, 그리고 지역 방송, 인터넷 언론사 등 인천의 언론인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인천의 시대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인천의 뜨거운 이슈와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인천 언론인 클럽은 시민들의 바로미터가 되어서 함께 고민하는 열린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 경인TV, NIB 남인천 방송, LG 헬로비전, SK 브로드밴드, 경인방송 IFM, TBN 경인교통방송이 함께하는 컨퍼런스 시민의 발, 만성적자 어떻게 볼 것인가 또한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인천 언론인 클럽과 함께하는 컨퍼런스 시민의 발, 만성적자 어떻게 볼 것인가. 1부에서는 시민의 발, 만성적자를 낳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현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인천도시철도의 만성적자를 해결할 묘안에 대해 전문가들 모시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함께할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고홍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천교통공사 한문희 UTO 추진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일보 이순민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앞에서 도시철도가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와 현황, 그리고 이 노동조합과 인천교통공사 측의 대책까지 전체적으로 넓게 짚어봤는데요. 세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홍석 교수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철도 운영이라는 건 이 적자를 안고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하철이라는 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 이후로 책정되는 요금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요금 수입이 적은 데다 대고 또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임수송 인원이 증가해서 또 요금 수입을 감소를 시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급감하면서 또 요금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반대로 이런 적자를 보완해 줄 요금 수입, 요금 인상이랄지 또는 부대 수입이랄지 정부 지원이랄지 이런 거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현재 누적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느 한 주체가 해결하기에는 이제 그 정도를 넘었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이런 말씀으로 예, 들립니다. 네, 자 한문희 UTO 추진단장님 우선 그 말씀 들어가시기 전에 이 UTO 추진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낯설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UTO가 무슨 말인가요? 예, UTO는 Unattended Train Operation의 영어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인 열차 운행을 얘기합니다. 네. 인천 2호선 무인 열차 운행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임시 조직으로 무인 열차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무인 운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 조직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 단장님께서는 일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모든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만성 적자라는 이 난관을 겪고 있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성 적자가 깊어지면 도시철도 시설 재투자가 어려워지므로 이건 다시 수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됩니다. 국가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의 시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교통운영기관의 노사의 의견도 들었고요. 또 그걸 이제 포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있을 거고, 또 운영을 이용하고 있는 이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또 언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순민 기자, 두 분의 이 설명 내용들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셨는지요?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공기업 관련해서 뭐 방망 경영, 도덕적 해이 이런 그 비판 자료가 쏟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그 현황과 진단 여러분이 해주셨지만 사실 공기업이 경영 효율화, 즉 적자와 부채를 감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요금을 올리고 시설 투자를 줄이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엔 어려운 현실이죠. 그리고 공기업 내부 경영상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공공요금 통제뿐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손실이 적거나 손실이 많이 예상되거나 타당성이 적은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는 공기업의 적자를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낮은 요금을 유지하면서 교통약자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이런 교통공사의 적자를 나쁘게만 봐야 할지, 공기업이 수익을 늘리고 흑자를 내는 게 그렇다면 긍정적인지, 저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천교통공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어서 이 도시철도는 사실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교통약자들에게는 굉장히 뛰어나고 편리하고 좋은 발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적자 문제가 계속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어떤 까닭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운영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6월에 인천시의회 정례회 때 2021, 2022년 지방공사체 발행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총 600억 원 규모인데요. 우선 300억 원은 코로나로 인한 수입 보전 300억 원이고, 그리고 내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 300억 원입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재택근무도 많이 시행되고 있죠. 이천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올해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359억 원이나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뜩이나 수입은 줄어드는데 수송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올리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동 제한과 요금 인상 제한 모두 공사의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 영향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노후시설 개량입니다. 인천 1호선은 개통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공사가 노후시설을 개량하려고 하는 전동차와 선로, 그리고 뭐 전기, 신호, 통신 설비 등은 모두 20여 년 전 개통 전후에 설치됐던 시설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노후 차량과 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금액만 1,458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시설 투자는 안전 측면에서 당연히, 그리고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공사체를 발행해서 투자를 하면 그만큼 손실을 메워야 되는데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송 수입마저 적자입니다. 그런데 인천교통공사 적자가 문제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일부에서도 언급했지만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로 인한 이천교통공사 손실 규모가 5년간 1,200억 원, 연평균으로 24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적자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 없이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고홍석 교수님, 적자 누적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도시철도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이 기자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장 큰 원인은 각 주체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민들은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함에 따라서 적절한 요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누누이 지적되고 있지만 원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평균으로 한 45% 정도에서 65% 수준밖에 안 되는 요금을 부담하고 있죠. 물론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어쨌든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무임 수송의 경우에도 지금 노인 인구가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는 5%도 안 되는 노인 인구였지만 지금 15%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노인 인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무임 승차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요금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누가 할 것이냐 해가지고 논쟁만 하지 중앙정부든 시정부든 거기에 대한 지금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이 되면 결국 이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고 구조적인 적자 속에 악순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현실적인 여건인 거죠.
네, 일부에서도 짚어졌습니다만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무임승차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게 도시철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철도 전체 손실 비용의 20%가 이 무임승차로 일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무임승차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대상, 그러니까 이 고령화 사회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늘어날 거고요. 실제로 지난 1980년대에 비해서 약 40년이 흐른 오는 2025년이면 무려 무임승차 인원이 혜택 대상이 7배나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 보전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 무임승차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 사업 주체가 누구였느냐를 보면은 중앙정부가 이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당시에 여기에 대한 뭐 의견을 낼 수 있거나 뭐 이거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있는 뭐 위치에 있지 않았고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가 진행이 됐고 그 뒤에 뭐 경로 우대자, 장애인이랄지 또 국가유공자랄지 이런 관련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이런 무임승차가 확대됐기 때문에 뭐 우리 원칙에 따르면 시행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무임수송을 하게 되면 뭐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가 절감이 된다 할지 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줄어든다 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공익적 가치가 발생을 합니다. 뭐 일견 추정을 해보면 1조 원 이상의 공익적 가치가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공익적 가치 혜택을 누가 보고 있냐면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비용도 부담하는 게 맞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같은 도시철도 운영을 하고 있는 코레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비용을 65% 정도 분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경우에는 이거 비용 부담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면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고홍석 교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있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무임승차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문희 단장님,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한국철도공사, 그러니까 코레일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즉 코레일의 경우에는 매년 1,300억 원, 많게는 1,70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금액은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과 전국 광역 철도 구간 전체 손실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손실 금액이 1,800억 원, 정부에서 지원은 1,700억 원을 지원하여 90%를 보상받았습니다. 네. 자, 이수민 기자, 그런데요, 도시철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은 이 모두 5건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또 반대했다는 말도 들리던데요. 어찌된 영문인가요? 네, 기재부뿐 아니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꼽아보자면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 업무이므로 손실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건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등에서 정한 운임 감면 규정은 모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난해 국회 회의록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전 세계에서 100%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고령자에 대한 무임승차 얘기입니다. 50%나 감면으로 갈지에 대한 것들을 범국가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면서 국가가 전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현 단계에선 쉽지 않다는 게 재정 당국의 그런 고민을 국토부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최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임승차 운임 손실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도시철도 운영은 지자체 고유 사무이고 운임도 단체장이 결정한다. 6개 대도시에 있는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을 전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도시철도 개정안에 대한 비용 추계를 봤습니다.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5년까지 5년간 4조 5,229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거꾸로 보면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 그리고 교통공사가 이런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고홍석 교수님 이번 기회에 아예 그 경로 우대 제도도 손봐야 한다 이런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슬그머니 백지화됐다고요? 예, 뭐 경로 우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그 노인들의 건강 상태랄지 이런 걸 고려할 때 65세로 무임수송을 하는 노인 인구를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70세로 올리자 하는 의견도 있고, 뭐 노인회에서까지 찬성할 정도로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거를 시행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이 기자님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도시철도 운영은 지방정부 일이니까 지방정부인 시나 도시철도 기관에서 책임지고 뭐 노인 인구 무임 연령을 상향을 하라 이런 입장이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노인 인구랄지 이런 정하는 게 노인복지법에 있거든요. 상위법이고 또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니까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 이런 논의를 하다가 이게 슬그머니 지금 백지화가 돼 있고 수면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아마 많은 부분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인 연령 인구를 상향하는 건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고, 대신 영국처럼 시간대별로 이 무임을 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러시아어에는 유인 운행을 하고 러시아어가 아닌 시간에는 이 무임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러시아어 때에는 이렇게 유임 승차를 하는 이런 방안들, 왜냐하면 저희 IT 기술로 충분히 이게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는 게 좀 더 정책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국에서는 시간대별 탄력적 무임 승차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새로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또 각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 이 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심지어는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혜택은 생색은 다 주지만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 곳은 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다 넘어온 거 아닌가 이런 야속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안책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것이 있죠. 바로 완전 무인 운행 열차입니다. 사실 이미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에도 무인 운행 열차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단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무인 운행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2016년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무인 열차 운행이 가능한 경량 전철로 개통했습니다. 그런 이 이제 과정을 보면 1990년대에 도시철도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건설 비용,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인 경전철 시스템으로 선정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초기에 열차 운행 중에 고장 현상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열차 승무원을 고용해서 열차에 탑승시키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변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에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문제점 발굴하고 조치해서 그 고장 지연 발생을 2019년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연평균 3건 이내로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에는 무인열차 운행 진단 연구 용역을 시행해서 여기에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반영하고 2022년도에 무인열차 운행을 목표로 해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완전 무인 운행 열차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전철 운영 기관 중에 부산 4호선, 부산 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또 용인 경전철이 무인 열차 운행을 하고 있으며 우이 신설 경전철은 일부 구간에서 무인 열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신림선, 동북선 등의 경전철 시스템도 모두 무인 열차 운행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적 과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완전 무인 운행 열차다라는 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요소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과연 안전할까? 사고도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한문희 추진단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셨습니다만 인턴 도이돌도 2호선의 경우에는 연평균 3건 이하로 아주 미미하게 잡히고 있다.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다. 관리 능력이 증대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교수님 그런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우이 신설선 운영에도 관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완전 무인 운행 열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우이신설선 개통 당시에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관여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시스템에 과연 안정이 돼 있느냐 하는 그 문제 하나하고 당시에 의정부 지금 완전 무인을 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돼서 이 무인 운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인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무인 운전에 대한 불안감, 특히 저희가 시운전을 하면서 봤는데 딱 열차를 탔을 때 우리가 기관사가 있던 것만 보다가 기관사가 없는 이렇게 운전 열차를 보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이 좀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타협 안으로 개통 초기에 제시했던 게 안전요원을 열차에는 탑승을 시키고 각 역사에는 운영요원을 두어서 비상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이게 점차 안정화되면서 줄여나가겠다라는 정책을 폈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무인 시스템은 불가피한 거고요. 당시에 그런 무인 시스템 단계적 추진은 옳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아마 무인 시스템을 반쯤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전부 구간을 무인으로 운영해도 전혀 시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 시스템이라는 건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무인으로 운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완전 무인 운행 열차, 이 기술적 수준은 높은 수준에 이제 도달했고요. 그렇지만 다만 시민들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불안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지 이게 이제 과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문희 단장님,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완전 무인 운행 열차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오셨는데요. 안정성 문제는 그렇다 치고 과연 완전 무인 운행 열차를 도입한다라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요? 예, 그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 열차 운행 시에 안전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건 이제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열차 내에서 기관사나 안전 요원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열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황을 예를 들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에 도시철도 전 분야의 화재 예방 설비와 화재 소화 설비가 전체 보완됐습니다. 그럼 이제 화재에 대한 것은 특히 인천 2호선 전동차의 경우에는 화재 진압 설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과 관제와의 협조 체계인데요. 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열차 고장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관사 면허가 있는 역 근무 안전요원이 출동해서 인접에 있는 역까지 수동 운전을 하거나 차량 기지에 입고시키는 등의 그 비상시의 대응까지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은 이제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만약에 열차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관제에서 원격 조작으로 인해서 열차를 출발시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관제가 원격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출동해서 그 수동 조치할 수 있는 이 다방면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호선 전 구간의 무인 열차 운행이 만약에 정착된다면 연간 4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물론 그 매년 누적되는 만성 적자 금액에 비한다면 과연 무인 운전을 했다고 해서 만성 적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고 여쭤보신다면 그 40억 원으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경전철 노선이 있고 그 노선에 기관사를 고용하려고 했던 인건비를 절약하면 400억 원이 될 테고, 또 지금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노선들도 일정 기간이 달하면 시설 개량을 하고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때도 무인 열차 운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걸 적용하게 된다면 무인 열차 운행으로 인한 절감 효과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무인 운행 열차의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공공성이나 수익성 두루두루 함께 갖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리고요, 이 6년째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교수님,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승객도 대폭 감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예, 뭐 요금 인상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이 기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노동조합에서도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사실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요금을 인상해서 그 원가를 보전하는 게 아마 이런 그 기관을 운영하는 원칙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 요금에는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서민의 발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원가 이하로 항상 책정이 되고, 요금 인상을 할 때마다 이게 경제 안정에 미치는 효과, 뭐 시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 또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들어서 요금 인상이 벌써 6년째 지금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요금 인상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바로 올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뭐 적자 상태가 도저히 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아마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해서 내년쯤엔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그 전까지는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승객이 감소됐거든요. 아까 지하철 공사에서도 한 300억 정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영업자들한테 특별 재난지원금을 주듯이 이런 교통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정부가 특별 재난지원금 형태로 특별 재정 지원을 해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요. 고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세계 유수의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지하철에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각 그 선진국에서는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어떻게 또 확보하려고 노력하거나 시도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예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세계 각국에서 지하철 요금을 정상적으로 원가에 맞춰서 받는 곳은 제 기억으로는 일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 요금이 한 2배 정도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는 원가를 보전한 대신, 그런데 일본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그 교통비를 쓰게 되면 직장에서 대부분 보전을 해주는 이런 정책을 펴서 요금은 비싸지만 이 비용 부담을 자기가 하지 않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대부분의 국가는 원가 이하로 책정이 됩니다. 그거는 뭐 똑같은 원칙이죠. 시민의 발이고 그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원가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너무 비싸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고, 그 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느냐, 지방정부하고 지느냐,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짓고 있느냐 하는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한테 운영기관한테 책임을 지라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 책임을 분담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나누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체적인 그 운영기관의, 세계적인 운영기관의 실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와는 결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공기업의 적자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이 평가들은 다소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즉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공기업 평가하고는 좀 달리 실적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델링을 찾아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죠. 이수민 기자 어떻습니까? 네, 해마다 공기업 결산 결과가 발표되면 보도자료 첫머리에 등장하는 수치는 부채 비율입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기업 경영을 평가하는데 부채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셈입니다. 감사원이 올 2월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양질의 공공재를 공급해야 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을 위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아울러서 추구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셈인데요. 감사원의 지적처럼 공익성뿐 아니라 수익성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에 기초합니다. 사기업의 수익성과는 취지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이런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영평가에서도 주요 사업 지표에서 승객수송 확대 노력 및 관리, 승객수송 인원, 부대 사업 수익 등 이런 3가지 세부 지표에만 점수를 매깁니다. 사업 평가가 수익에 치중되어 있는 셈이죠. 그리고 평가의 대분류 지표에서는 경영 성과와 함께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사회적 가치 등 3가지로 나뉘는데요. 경영 성과에 대한 배점이 40점입니다. 사회적 가치보다도 높습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공기업 실적을 진단하는 경영 평가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지방 공기업의 어려움을 안겼지만 공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일깨웠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안전관리, 공공서비스의 위기 대응이 주목을 받았죠. 특히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현상이 인천지방공기업 영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공기업의 적자는 경영 실패에서만 비롯되지가 않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는 저는 오히려 경영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착한 임대인만큼이나 착한 적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착한 임대인 또 착한 적자도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보존하기 위한 이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이 있어야겠고요. 미래지향적으로 완전 무인 운행 열차의 단계적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세 분 오늘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이순민 기자, 그 다음 한문희 추진단장, 그 다음에 고홍석 교수 이 순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직접적 영향은 경영성과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가장 영향을 받은 부분은 승객 수송 인원의 감소가 꼽혔습니다. 평가원은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사람의 가치를 강화시키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돈보다는 주민을,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기업에 요구되는 효율화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인천교통공사 만성 적자 대책으로 무인 수송뿐 아니라 무인 운행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인천 2호선 개통 직후였던 2016년 8월 차량기지에서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모의 훈련이었다고 허위 보고하는 은폐 시도도 확인됐습니다. 적자 해소도 운행 시스템 개편도 도시철도가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해서 진행돼야 합니다. 안전과 신뢰,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해야 합니다. 지방 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은 결국 공공성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문희 UTO 추진단장님, 오늘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인천교통공사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누적되는 만성 적자 속에서도 제한된 예산을 비용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 인천교통공사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만성 적자의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저희 인천교통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시작점으로 2022년도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무인열차 운행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무인열차 운행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많은 성원과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홍석 교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정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철도의 적자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수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토론에서 나왔던 대책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부담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적극적인 좀 자세를 취해줘야 되고요. 국회의원들께서는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 기재부의 입장 변화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하는 국회에서 법령을 조속히 개정을 해서 이런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을 해줌으로써 국민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시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비용 절감이랄지 부대 수익 창출 노력이랄지 이런 비용 절감이랄지 수익 증대 노력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이런 지하철 재정 적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 언론인 클럽과 함께하는 컨퍼런스 시민의 발 만성 적자 어떻게 볼 것인가 2부 이 세 분 함께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 고홍석 교수, 인천교통공사 한문희 UTO 추진단장, 인천일보 이순민 기자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 언론인 클럽과 함께하는 컨퍼런스 시민의 발 만성 적자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조금 전 고홍석 교수도 짚어줬습니다만 대한민국 도시철도는 편리성과 안정성, 쾌적함 그리고 저렴한 요금 등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두루 갖춘 저탄소 녹색 성장 수단으로서 이미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건강성도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 있는 각 주체들의 책임 있는 실천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인천 언론인 클럽과 함께하는 컨퍼런스는 매 순간 인천의 역사를 미디어에 담아내고 있는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 경인TV, NIB 남인천 방송, LG 헬로비전, SK 브로드밴드, 경인방송 IFM, TBN 경인교통방송이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